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전력 차가 많이 나는 팀을 상대로 굉장히 무기력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팔레스타인이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그 맞춤 전술에 대응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후반전에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어요. 그 전술적으로도 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의 맞춤 전술은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이 평소에 쓰던 투톱이 아니라 3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3톱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변형 3백을 만들면서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박용우 이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이 될 때 중원에서 선수 숫자를 많이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강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명재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쿠웨이트전에 득점이 나올 때도 이명재가 올라왔을 때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가고 이때 이강인은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이재성, 손흥민, 박용우, 황인범 이 4명의 선수가 중앙에 위치하면서 쿠웨이트의 미드필더 라인에 부담을 많이 줬어요. 이 사각형 안에서 우리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런 것처럼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틀이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라인이 4명으로 만들어진다거나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라인을 4명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특히나 서령우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올 때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왜냐면 3백을 만들 때 이명재 선수가 3백의 왼쪽 센터백을 맡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을 내리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3명으로 늘리는 전형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원래는 이렇게 4-4-2 전형을 쓰는데 우리가 4명의 선수를 중앙에 배치를 하니까 세얌이라는 공격수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하면서 미드필더를 3명을 가져가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중원 싸움을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서령우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공격적인 위치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쿤바르란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황인범 선수를 1대1로 마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령우 선수가 안 올라오니까 살짝 측면을 열어준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 원톱이 박용우와 황인범 둘 다 마크할 순 없으니 최전방 공격수가 박용우를 마크하고 왼쪽 라인에 있었던 쿤바르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황인범을 마크한다 라는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서령우 선수에게 앞쪽에 공간이 나오지만 서령우 선수가 높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령우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중원에 있었던 카틸라나라는 선수가 측면으로 빨리 뛰어나오면서 충분히 서령우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서령우를 막는 동안 쿤바르가 내려오면서 다시금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3명으로 바뀌는 이러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원 싸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서령우가 올라오기 전에는 쿤바르까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5명의 선수가 중원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드필드 라인에 4명의 선수를 배치를 할 때 어떻게든 선수 숫자 1명을 늘리면서 우리보다 중원의 숫자 싸움을 더 많이 가져가려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이렇게 이명재, 김민재, 조유민 3백이 만들어지고 서령우 선수가 올라가는데 서령우 선수가 그렇게까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었던 쿤바르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서령우 선수를 마크하는 게 아니라 황인범을 마크하고요. 원톱에 배치된 다바그란 선수가 박용우를 마크하면서 우리의 중앙 미드필더들을 모두 압박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서령우를 비워두니까 서령우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때 중앙 미드필더인 카틸라나라는 선수가 서령우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죠. 서령우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측면에 있었던 미드필더가 서령우를 향해서 뛰어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던 측면 공격수가 중앙 미드필더가 서령우를 막으러 뛰어나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오면서 다시금 미드필더 숫자를 3명으로 늘려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으로 중앙 미드필더가 나갈 때 중앙으로 들어왔던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3미드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전술에 매우 대응을 하는 독특한 전략이었고 이 전술을 90분 내내 팔레스타인이 썼어요. 근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쿤바르가 가운데로 들어왔다면 서령우 선수 쪽에 공간이 많이 나니까 그냥 차라리 서령우 선수를 높게 올려버려서 서령우가 높게 올라갈 때 쿤바르가 황인범을 마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거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가 서령우를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쿤바르가 황인범을 마크하고 카틸라나가 서령우를 막으러 나가면 이강인에게 공간이 나니까 여기서 이강인에게 한 번에 패스가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대응해 나온 전략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서 혹은 상대의 전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움직임이 중간에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90분 내내 그러한 움직임과 전술적인 포인트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서령우 선수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약간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쿤바르가 편안하게 그냥 가운데로 황인범 선수를 막으러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강인도 중앙에서 막혀있고 황인범도 막혀있고 박용우도 막혀있고 이재성도 막혀있는 중원에서 우리가 공간이 많이 안 났어요. 그리고 측면은 서령우 선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측면 공간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라인에 공격이 매우 답답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도를 우리가 단 한 번도 무너뜨리지를 못했고요. 이강인 선수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후반전에 배준호 선수가 투입된 다음에도 배준호 선수가 최근에 대표팀에서 교체로 나올 때나 선발로 나올 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난 경기는 오른쪽에 나왔을 때 이강인이 있을 때나 배준호가 있을 때나 오른쪽 라인이 뭔가 변화가 없고 선수만 바뀌었을 뿐 팔레스타인의 전술에 그대로 당하는, 오른쪽 공격이 굉장히 안 풀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게 바로 저 팔레스타인의 맞춤 전략 때문인 건데 우리가 저 맞춤 전략을 단 한 번도 풀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쿤바르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황인범 선수를 마크하는 이 아주 맞춤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바그란 선수가 박용우를 마크하고 박용우와 황인범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면에서 한 명의 선수를 원톱이 마크할 때 쿤바르가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가운데로 빨리 들어와서 이 움직임을 마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압박 타이밍을 노렸어요. 근데 이 압박 타이밍에 우리가 계속 당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많이 뺏겼습니다. 특히나 이 쿤바르에게. 이것도 팔레스타인이 노리고 들어온 건데 이 노림수에 계속 당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왼쪽 측면 공격수였던 쿤바르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데 이때 박용우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박용우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측면에 있었던 쿤바르가 박용우에게 빨리 달려들어요. 박용우가 볼을 잡는 순간 쿤바르가 측면을 비워두고 가운데로 들어와서 박용우 선수를 압박하는 거죠. 여기서 볼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도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연결이 되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황인범 선수가 있을 때 왼쪽 측면 공격수인 쿤바르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최전방 공격수인 다바르는 박용우를 마크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앙 미드필더 2명을 확실하게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을 거쳐가지 못하고 결국엔 서령우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갔는데 서령우 선수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질 않으니까 여기서 볼을 잡는 순간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가 서령우를 따라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만약에 서령우 선수가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 한 번에 서령우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가 서령우를 따라가기가 무리였겠죠. 그래서 이 장면도 서령우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측면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만들어지고요. 서령우 선수의 위치가 비교적 낮았다는 게 우리의 맞춤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맞춤 전술에 우리가 90분 내내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었고, 두 번째는 교체가 됐을 때도 우리가 경기가 안 풀리니까 이강인을 빼고 배준호를 넣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강인이 나오든 배준호가 나오든 뒤쪽에서 지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앙 지역에 갇혀서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맞춤 전술에 계속 당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왼쪽 라인만큼은 그래도 손흥민, 이재성,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명재가 올라오면서 3명의 콤비네이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득점이 나왔죠. 이재성, 손흥민, 이명재. 왜냐면 이명재가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니까 가운데에서 손흥민과 이재성에게 공간이 나왔거든요. 득점이 나올 때 딱 이런 장면이었죠. 이명재가 수비를 끌고 나오니까 손흥민과 이재성에게 공간이 나고 이명재가 이재성에게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이재성이 원터치. 요 3자 패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명재가 공간을 만들면서 이재성, 손흥민에게 연결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체를 어떻게 했냐면 득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오세훈 선수를 빼고 주민규 선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재성 선수를 빼고 오현규 선수를 넣었죠. 그러면서 이재성 선수가 빠지니까 주민규와 오현규
오현규의 투톱이 됐어요. 근데 투톱이 되니까 이재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패스를 주고받던 이 패스 네트워크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요 왼쪽 라인의 하프 스페이스가 이용이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은 손흥민대로 측면에서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명재가 올라왔을 때도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이재성과 함께 움직이질 않으니까 중앙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둘러싸일 때가 많았어요. 오현규 선수가 계속 앞으로 올라가는 당연히 공격수기 때문에 여기서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이 주고받는 이러한 콤비네이션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은 오른쪽 라인대로 안 풀리고 교체를 했는데 공격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격이 잘 풀리는 건 아니죠. 공격 숫자는 늘어났지만 우리가 측면을 흔드는 과정이 왼쪽 라인도 죽어버리면서 오히려 교체를 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다 안 풀렸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재성 선수가 나가고 최전방에 투톱이 배치가 되면서 공격수들이 그냥 그대로 높이 올라가니까 이재성 선수가 있어야 되는 요 공간에 선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왼쪽 라인에서 손흥민 선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에게 넘어가는 패스 자체가 굉장히 부정확해지죠. 거쳐가야 패스의 거리가 짧아져야 손흥민에게 더 좋은 패스가 들어가는 건데 연결고리가 사라지니까 후방에서 한 번에 손흥민에게 들어가면 패스가 들어가는 동안 손흥민이 둘러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도 주변에서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이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 가운데 공간에서 원래는 이재성 선수가 볼을 잡아서 손흥민에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사라지니까 반대편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전달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공격수들은 모두 다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재성 선수가 없어지면서 오현규 선수로 바뀌니까 주민규와 오현규의 투톱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또 사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골이 나올 때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이명재가 올라와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가운데 지역에 손흥민과 이재성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이 공간으로 이명재가 수비를 끌어놓은 다음에 이재성에게 패스. 이재성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이번에는 이재성에게 수비가 쏠릴 때 손흥민이 돌아뛰면서 좋은 공간으로 침투. 그래서 이명재, 이재성, 손흥민 이 3자 패스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요 이재성의 역할이 사라지니까 왼쪽 라인에서의 공격도 오히려 교체하자마자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어제 공격을 할 때 어떤 형태를 만들었냐면 공격을 할 때는 원톱이 있고요. 왼쪽에 쿤바르와 오른쪽에 세얌 요 3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좁혔어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도 2명의 선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요 5명의 라인의 블럭을 만들면서 세컨볼을 노렸거든요. 가운데에 선수가 많이 배치가 되는 형태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재성을 빼고 공격수를 투입을 하니까 미드필더 숫자가 확연하게 줄면서 오히려 교체를 하자마자 세컨볼 싸움에 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왼쪽 측면 공격수와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원톱이 위치하고 있고요. 아주 좁은 공간에 3명의 선수가 위치하죠. 그리고 미드필더들도 2명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선수가 좁은 공간에 위치하고 이 공간으로 뻥 차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볼이 떨어지는 순간 이 세컨볼을 5명의 선수가 달려들면서 가져오겠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미드필더 숫자가 2명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이 떨어졌을 때 편안하게 팔레스타인의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볼을 가져가고 볼을 가져오자마자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우리의 미드필더가 이미 2명밖에 없으니까 공간이 많이 나오면서 여기서 또 패스가 편하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것도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보면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경기 내내 나왔던 패턴인데 이 패턴을 우리가 오히려 마지막에 투톱으로 전술 변화를 가져가면서 상대팀이 하고 있었던 전략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팔레스타인의 전략에 우리가 단 한 번도 대응을 못했고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전술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제 경기 자체는 홍명보 감독이 뭐 교체 전술이라던가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나온 전술에 대응을 하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전술이 안 풀렸을 때 플랜 B나 뭐 플랜 A에서 A-1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전술적인 측면을 매우 부족하게 가져나왔던 경기였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매우 아쉬운 점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분명히 이번 경기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이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